안녕하세요. 목포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네 번째 동영상 강의예요. 이 여학생이 경례를 멋지게 붙이고 있고 이 남학생은 안경을 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여기 교과서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독서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독서의 방법은 이렇게 좀 많아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방법을 이제부터 배울 건데 단원의 질자비에 보니까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계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책이 쌓여 있는데 선물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요. 차곡차곡 이렇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이미 우리는 책을 읽을 줄 알아요. 글씨를 알아요. 글씨를 아는 것과 제대로 읽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밑줄 본 것처럼 조금 수준 높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안내하는 책 읽기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본인이 그것을 적용했을 때 고차원적인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과정인데 기억해 두시죠? 사실적 읽기 옆에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썼나요? 네, 주동이라는 단어를 썼죠. 됐습니까? 자, 교과서 몇 쪽이죠? 네, 52쪽이고요. 사실적 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껏 배운 내용보다 조금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차분히 또박또박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지만 꼭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생각 열기를 볼게요. 집을 그림으로 그릴 때 어디부터 그리게 될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신영복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신영복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글에 나온 겁니다. 그 수필집인데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잠깐 선생님이 신영복 선생님을 소개해 볼까요? 자, 이분 교수님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연관 검색을 했더니 교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건 선생님이 신영복 교수다. 책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처음처럼이 왜 연관 검색어가 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처음처럼 맞을까요?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처음처럼 글씨가 좀 함께 맞는 비. 자, 이 글씨가 너무 멋져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쇠귀 이렇게 돼 있죠. 쇠귀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 호예요. 신영복 선생님께서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셨어요. 서예가 아시기도 했는데 이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이 글씨체를 우리가 처음처럼 글씨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쓴 이것을 모 주류회사에서 가져다가 처음처럼이라는 그 술이죠. 예, 술의 이름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몰랐던 에피소드를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줬어요. 자,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이야기에 보면 이분은 도편수예요. 도편수라는 건 집을 짓는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집 그림을 여기 주춧돌부터 그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집을 여러 개를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집을 지을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 도편수처럼 아래서부터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붕을 먼저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집이 형성이 될까? 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도편수 아저씨처럼 목수 아저씨처럼 이렇게 주춧돌이 튼튼해야지. 주춧돌부터 제대로 놔야지. 그리고 기둥이 올라가고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독소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사실적 읽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첫 번째 사실적 읽기 개념을 볼까요? 사실적 읽기는 글의 표면에 들어간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학책입니다. 과학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바닷물은 짜다. 그럼 모든 바닷물이 짜구나. 이렇게 그 글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물의 원소기호는 H2O다. 그럼 H2O가 물의 원소기호구나. 이렇게 읽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하는데 사실적 읽기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네, 주춧돌처럼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읽기가 된 다음에는 추론하거나 비판할 수 있죠. 두 번째,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예. 여러분은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주제를 잘 파악하라 한 사람 누가 있죠? 너의 주제를 알라.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다. 네,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글을 잘 읽었나 보든 글을 잘 읽는 독서를 잘한 사람이었나 봐요. 주제를 잘 파악했나 봐요. 자, 글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에서 중요도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 영화가 재밌었다 그럼 별표를 좀 많이 주고 재미없었다 그럼 별표를 덜 주고 이러는데 그 문장들에도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애는 중심 내용, 덜 중요한 애는 세부 내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심 내용은 결국은 화제죠. 무엇에 관하여 어떤 말, how, 어떻게 진술되었는지 정리하면 돼요. 다시 볼까요? 문단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자, 중심 내용은 화제와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각 문장은 중요도를 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표시? 예, 별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도 평정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요도 평정을 상중하로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별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상위에 해당되죠? 예, 핵심 주장. 뭐라고요? 핵심 주장 또는 중요한 정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높은 평정이 있겠죠. 중복됐어요. 또는 부연됐어요. 또는 너무 사소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낮게 평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볼 건데요. 예. 또 중요도가 높은 문단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네,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 내용을 찾으면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자, 됐습니까? 중복되거나 부연되거나 사소한. 여러분도 그렇죠? 선생님들이 했던 말 계속 물론 예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계속하면 저건 안 듣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도 그걸 귀에 쏙 들어오면서 꼭 기억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부 내용은 다른 말로 중복되거나 부연되거나 사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글의 구조적 특성 파악하기. 아까도 뭐라고 했나요?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조가 있죠. 집이 밑에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처럼 글에도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논설물 같은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첫째, 정의. 두 번째, 비교, 대조, 예시, 열거, 분류, 분석, 인과, 유추, 서사, 과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것은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그걸 전개할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뭐 이제껏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단어들을 다 배워봤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앞으로 글을 읽거나 또는 뭐 이제 대학 가서 여러분이 전공 서적을 읽거나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선생님이 시험에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좀 아래를 다시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글 전체를 읽으려면 요약도 하고 종합도 하고 또 재구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평정하라 했죠. 그럼 문장의 상중하도 나누어 보고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도 구별해 보고 각 내용이 어떤 관계냐. A라는 문단과 B라는 문단은 어떤 관계냐. 예를 들어 A라는 문단에서 어떤 정의를 내렸는데 B라는 문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관계도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정한 내용을 다시 재조직해 보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자신의 말로 다시 구성하고, 네. 이렇게 구성할 때는요, 아까 뭐라고 했죠? 중복, 부연, 사소한 내용.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요? 네, 삭제. 뭐요? 딜레이트 키, 삭제. 자, 뭐라고요? 여기인데요. 딜레이트 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퀴즈입니다. 자, 문장 안에서 삭제해야 될 것은 중복, 부연, 사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순서를 내가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반화 또는 추상화 하여서 재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삭제도 필요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재진술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화하기도 하고 추상화하기도 해요. 일반화와 추상화의 개념은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과 함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 짓거나 개념을 명제 형식으로, 명제가 뭐죠? A는 B다. 이렇게 명제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죠. 됐습니까? 두 번째,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자, 구별이 돼야 되죠. 유사점을 기준으로 뭐요? 유사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비교. 그 다음에 차이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는 둘 다 안경을 썼어 라는 것을 비교라고 하죠. 그런데 A라는 친구는 키가 크고 B라는 친구는 키가 작아 라고 하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일반적 추상적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도록 설명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손 씻기는 중요하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자녀의 교육에 중요했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맹자의 예를 드시고 여러분 여기 퀴즈 나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무엇일까요? 예, 힌트.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하였다. 네. 맹모, 삼천, 지교. 예, 이렇게 어머니의 교육열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진술에 대해서 그 예를 맹자의 어머니로 예를 들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을 끄고 나서 너는 글씨를 쓰고 오라. 나는? 예, 퀴즈죠. 무엇을 썰었을까요? 뭐를 썰었을까요? 딩동댕동. 예, 떡을 썰었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교육열이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예를 들어 썼어요. 이런 걸 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또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짓는 것, 그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나눌분, 무리류죠. 무리를 나누는 거죠. 종류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나중에 좀 더 배울 텐데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그러니까 분류는 쉬워요. 자, 자동차 있습니다. 자동차. 글씨가 잘 안 쓰이는데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러니까 크기에 의해서. 그러면 대형 차, 소형 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는 대형차, 소형차. 자, 자동차라는 좀 큰 것을 종류로 나누어 본 거죠. 이렇게 종류로 나누어 보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분석 여기 보면 좀 어려운데요. 구분이란 말도 있죠. 구분이라는 말과 이제 분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거는요. 구성 요소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대상을 그 구성 성분이나 부분들을 나누어 설명하는 거. 다시 자동차를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첫째 바퀴, 두 번째 뭐 자동차의 문, 세 번째 자 이랬을 때 자동차가 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지만 요거는 뭐죠? 자동차를 해부했죠. 자동차를 해부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추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평점을 줬는데 유추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추론인데요.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또 여러 수업 속에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4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바이.